홀가분해지고 싶다. 맥시멀리스트였던 내가 홀가분해지고 싶다고 느낀 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였다. 물건을 줄이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 언제 어디로든 이사할 수 있을 만큼 홀가분해지고 싶었다. 잠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됐다. 지금은 회사에서의 여러 고민도 해결돼 스트레스 없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욕구는 지금도 내 삶 전반에 깔려있다. 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은 방심하면 금방 물건이 늘어난다. 차로 출퇴근하는 내가 가방을 드는 시간은 고작 2, 3분 남짓이다. 가방을 드는 시간이 짧아서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방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필요 없는 게 들어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과감하게 쭉 사용하던 큰 가방 대신 반 정도 크기의 가방으로 바꿨다. 그리고 가방에 도시락, 아이폰, 이어폰, 지갑, 쇼핑용 미니백, 에코백, 여행용 양치 세트, 립밤, 립스틱, 눈약, 펜, 열쇠, 약만 넣기로 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중고품 가게에 팔았다. 재킷, 치마, 머플러, 후드 점퍼까지 여러 개를 팔았더니 243엔이나 되었다. 물건을 버리면 언제나 개운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아팠다. 고등학생 때 자주 입던 재킷, 처음 내 손으로 만든 치마, 대학생 때 벼룩시장에서 산 미니스커트, 남편과 처음으로 단둘이 간 교토에서 산 빨간 머플러 등 그 옷을 입었을 때의 추억마저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그냥 기분 탓이다. 쓰지 않는 것은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이 필요하다. 추억은 머릿속 서랍장에 빼곡히 담겨있다. 물건이 쌓이기 쉬운 현관에 신경 쓴다. 막 이사했을 때는 현관에 물건이 넘쳤다. 사실 현관의 열쇠 위에 필요한 것은 없다. 열쇠 말고는 예쁜 것으로만 장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현관을 물건 넣는 곳이 아닌 아름다운 공간으로 삼기로 했다. 현관에 쌓이는 물건은 평소에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옮긴다. 그러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금방 버리거나 정리할 수 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현관이 깔끔하면 기분이 좋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부터 집안일을 해볼까? 저녁밥을 만들어 볼까? 하는 의욕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버릴 물건을 고르는 방법.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방을 둘러보다 문득 위화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면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필요 없는 물건 감지 센서가 필요 없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선별해준다. 우리는 일단 대상물을 치워본 뒤에 고민한다.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는 식이다. 그렇게 해보면 없어도 되겠다 싶어 정리할 때가 많다. 나중에 버린 것을 후회한 물건은 없었다. 없어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고 물건 관리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유시간과 공간을 얻을 수 있어 스트레스까지 사라진다. 열정이 사라진 취미를 정리하다. 지금까지 버리면서 가장 속이 후련했던 물건은 공예품 재료였다. 뭔가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 앞서 공예품 만들기를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재료만 쌓여갔다. 열정이 식고 철진한 취미는 놓아주자고 생각했다. 무리해서 해보려고 해도 열정이 사라지면 할 수 없다. 공예품 재료를 볼 때마다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느꼈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 언제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공간도 생겨서 후련했다. 빈 공간에는 새로운 것을 채웠다. 그걸 보자 그동안 정체됐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만든 제품을 처분하다. 과감히 정리정돈을 하면서도
좀처럼 버리지 못했던 것이 직접 만든 옷과 액세서리였다. 대학생 때 포근하고 편안한 옷차림이 유행해 그런 분위기의 옷과 그에 맞는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곤 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끼리 만든 것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언젠가 입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의 옷차림에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됐다.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은 물건에 대한 애착을 크게 만든다. 기성품은 사서 쓴 것이지만 수제품은 만드는 과정이 더해지는 만큼 추억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내 의지가 매우 강했다. 그래서 이것들과도 이별하기로 결심했다. 미용비를 절약하다.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아 방황한 지 어언 25년이다. 슬슬 미용실에서 이 스타일로 부탁하기만 하면 되는 내 스타일을 찾아 정착하려 한다. 머리 스타일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미용실비 절약이다. 미용실에 가는 횟수를 줄여서 연간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염색은 피한다. 새로 자란 뿌리 부분을 염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야 하고 스스로 염색하는 것도 매우 귀찮다. 하지만 세련된 느낌은 필요하니 살짝 갈색빛이 도는 검정이 좋을 것 같다. 린스 대신 식초를 쓰면 자연스럽게 색이 조금 빠지고 찰랑거린다고 하니 도전해보려 한다. 앞머리는 직접 자르면 미용실에 가는 빈도가 줄어들고 다른 부분은 2, 3개월간 자르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파악해두자. 사복처럼 머리 스타일도 정형화하고 싶다. 머리 스타일을 고정하면 매일 선택과 결단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 나는 여태까지 매일 머리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침마다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다. 이거다 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면 머리 스타일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는 작년 가을에 물건이 넘치는 숨막히는 생활에서 단순한 생활에 눈을 떴다.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이끄는 대로 물건을 줄여갔다.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기쁨을 깨달았고 장식적인 것, 현란한 색의 물건을 잡음처럼 여기게 됐다. 욕구를 파악하니 결단도 편해졌다. 요즘은 먹고 싶은 것을 이전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정도는 다들 알지 않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어렴풋하게만 생각이 났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 성분이 떠오른다. 예를 들어 저녁을 먹은 후 오늘은 염분이 부족했다든가 야근 후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다는 식으로 선명하게 먹고 싶은 것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현재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정리정돈을 거듭한 결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발달한 것이 아닐까? 이 센서가 단련되면 지금 필요한 옷,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확실히 보인다.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알면 결단과 판단이 편해지기에 이 센서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싶다. 요즘은 아침에 집안일을 마친다. 아침을 먹고 씻고 도시락을 만들고 화장을 마치면 바로 집안일에 돌입한다. 매일 아침 15분 정도 투자한다. 설거지와 물걸레질은 매일 하고 추가로 하루에 한 가지 작업을 추가한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쇼핑, 요리, 욕실 청소와 목욕만으로도 정신이 없다. 게다가 야근할 때도 많다. 솔직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피로가 풀린 아침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청소도 착착 할 수 있고 설거지도 귀찮지 않다. 오히려 힘이 생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 온천을 좋아하는데 특히 낮은 오천탕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전망이 좋은 곳이면 더더욱 좋다. 노천탕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념무상이 든다. 오래 있어 정신이 살짝 멍해지면 다리나 팔을 밖으로 내놓는다. 이 풍경이 저 멀리 고향과 맞닿아 있겠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일이 바빠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건이 넘쳐나게 살 때에는 쉬는 날에도 그저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벗어놓은 양말은 바로 치우고 식기도 음식을 다 먹으면 바로 싱크대에 가져간다. 항상 깨끗하게 치우니 짜증이 나지 않는다.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기분이 든다. 식기도 간소하게. 예전 집에서는 멋진 그릇장에 식기가 가득했고 컵도 20개나 있었다. 많지 않았나 싶다. 식기가 많으면 씻지 않아도 다른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싱크대가 설거지감으로 넘친다. 새로 이사한 집에는 그릇장이 없다. 싱크대 위에 금속 2단 3번만 있는데 여기에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식기만 갖고 생활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인에게 주거나 버렸다. 사용하기 편한가? 추억이 담겼는가? 예쁜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 식기만 남았다. 친정집에 방치된 물건을 정리하다. 친정에 대량의 물건을 방치해둔 것이 늘 신경 쓰였다.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집으로 옮기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가서 서랍과 책상 속을 살펴보니 차례차례 정리해야 할 물건이 나왔다. 먼저 여행의 추억이 담긴 물건은 여행 사진으로도 충분해서 모두 버렸다. 읽지도 않고 쌓아두었던 책과 학생 시절에 산 패션 잡지도 헌책방에 팔았다. 책장에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모아둔 기업 안내서도 있었는데 떨어진 기업 안내를 굳이 읽을 이유가 없어 기분 나쁜 기억과 함께 싹 정리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주고받던 방대한 양의 편지도 버렸다. 추억이 가득한 물건을 버리는 비법은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었다. 단 일기는 내 자신의 변화를 보는 것이 재미있어 전부 남겨두었다. 결과적으로 선반 2개 분의 물건을 처분했다. 어머니가 내 물건을 넣을 수 있겠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104권의 책을 PDF로. 책들을 데이터화해 공간을 비우고 싶었다. 미니멀리스트인 지인에게 재단기와 스캐너를 빌려서 데이터화에 착수했다. 책장에서 책 104권의 공간이 새로 생겼다. 빈 공간에는 가방과 모자를 수납했고 바닥에 있던 미용용품도 넣어서 바닥 청소도 편해졌다. 전자책을 슥슥 읽기 위해 킨들 파이어도 구입했다. 앞으로는 전자책 생활을 만끽하려 한다.